안녕하세요. 한국평생교육관리센터 아연멘토입니다. 지난주에 올린 정사서 2급 플랜 영상으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셨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거의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사서 2급 과정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이 한 40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수많은 케이스를 만나봤고 상담도 많이 하다 보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특정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은 제가 정사서 2급 과정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5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사서 자격증과 정사서 2급 자격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급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서 국가 자격증은 정사서 1급, 정사서 2급, 준사서 이렇게 3개의 급수로 나뉘어지는데요. 정사서 1급은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정사서 2급은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준사서는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했거나 아니면 사서교육원에서 1년의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서교육원은 학점은행제를 듣는 평생교육원이랑 다른 개념의 교육기관인데요. 일단 전문대졸 이상 학력이 있어야 되고 이 사서교육원은 오프라인으로 1년 과정을 이수하면 준사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사서 2급이랑 준사서 자격증이랑 비교했을 때는 일단 급수 자체는 당연히 정사서 2급이 높으니까 더 인정받는 부분이 있겠죠. 비전공자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사서 2급은 학점은행제로 대졸자 기준 최소 1년, 전문대졸자 기준으로 최소 1년 반의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취득이 가능한데 준사서 양성 과정은 그 1년의 과정이 전부 오프라인 과정이기도 하고 1년 전체 등록금이 약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고졸자가 학점은행제로 정사서 2급을 취득해도 500만 원 이하의 학비가 나오는데 비용적인 메리트도 당연히 크지 않고 심지어 올해 기준으로 이 사서교육원을 운영 중인 곳이 계명대, 부산여대, 성균관대 이렇게 3곳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학점은행제 학습 담당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점은행제로 정사서 2급 따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꼭 그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대졸인데 사서 공무원 응시 자격 이런 것 때문에 1년 안에 빨리 사서 자격증을 따야 되고 우리 집 근처에 사서 교육원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면 비용이나 취득 과정이나 자격증 급수를 따졌을 때 정사서 2급을 학점은행제로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 정사서 2급과 준사서 자격의 차이는 취득 후의 직무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사서교육원을 수료하셔서 준사서 자격을 취득하셨던 심지어 지금 도서관에 근무 중이신 분이 일하다 보니까 이 정사서 2급 자격증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과정을 진행 중인 학습자분이 계세요. 상담할 때 약간 인터뷰하듯이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준사서와 정사서 2급 중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사서 2급에 실습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맞아요. 정사서 2급에는 실습이 있는데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표준교육 과정 조회를 해보면 전공 필수 과목인 정보조직론 목록론, 정보조직론 분류론에 실습 시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사서 2급에서의 실습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보육 실습처럼 기관에 직접 나가서 일정 시간을 채우는 형태의 현장 실습이 아니라 과제형으로 진행하는 모의 실습 형태예요. IT 관련 그 전공 과목들 중에 프로그래밍 실습 이런 과목들이 실제로 컴퓨터 학원에 나가는 실습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강의실에 앉아서 과제로 해보는 게 실습이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정보조직론 목록론의 경우에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운영 중인 교육원들이 있고 정보조직론 분류론은 아직도 유일하게 오프라인으로 남아있는 전공 필수 과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류론은 지금 직접 교육원에 출석하셔서 수업 듣고 프로그램 사용해서 강의실에서 실습해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분류론의 온라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이게 진짜 난감한 질문인데 저도 정말로 정답을 모르겠거든요. 솔직하게 강의 내용만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실무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 이 분류 작업에 사용되는 KDC, DDC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전환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학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예요. 사비모라고 해서
사서 준비하시는 비전공자분들 모임, 이런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항상 가장 핫하게 진행되는 주제가 이 분류론 온라인 전환 이야기거든요. 최근 댓글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분류론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왜 온라인으로 안 열리는지 이해가 갔다, 이런 댓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비슷한 이제 실습 과목인 정보 조직 목록론, 이거는 온라인으로 벌써 전환돼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분류론 운영 중인 오프라인 교육원들도 너무 적다 보니까 진짜 전라나 제주, 강원 지역은 아예 출석 자체가 힘들거든요. 우선 올해도 교육원에서 시민은 넣어두었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에 개설되는지는 정말로 지켜봐야 될 문제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정말 이 과목의 특성 때문에 온라인 전환을 허가를 안 해줄 거라면 오프라인 교육원이라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하는지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평생교육원에서 듣는 학점은행제 수업이라는 게 뭐 공부를 계속했던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오랜만에 다시 연필을 잡는 만학도, 직장인, 육아만 분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시험 쳤는데 점수가 반타작이면 뭐 빵점이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정사서 2급 말고도 다양한 과정을 하고 있지만 유달리 정사서 2급 과정 학습자분들이 성적에 조금 예민하시긴 하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사서 2급 취득할 때 받는 문헌정보학 학위로 대학원을 가실 게 아니라면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취업할 때 이력서에 성적을 기재해야 되거나 이상하게 성적을 보는 취업처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게 성적이 좋아야만 수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수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과목 이수에 대한 이 학습 관리 체크는 제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배우고 싶어 하셨던 내용이니까 그 공부 자체를 조금 더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게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이기도 한 저의 의견입니다. 다른 과정이랑 병행이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이나 한국어교원 2급 과정, 이거를 진행하고 계시거나 뭐 둘 중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학점은행제는 전공이나 과목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1년에 14과목, 한 학기에 8과목까지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내가 사회복지사랑 문헌정보학을 둘 다 취득하고 싶어도 두 전공 과목을 합쳐서 1년에 14개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병행해야 되는 과정이 학위과정이다, 한국어교원 2급, 아동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라면 문헌정보학 학위과정이랑 절대 섞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헌정보학 전공 취득 중에 아동학 관련 수업을 들었다. 그때들은 아동학 수업은 문헌정보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는 데 쓰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위 과정을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하나의 학위 과정이 끝난 다음에 다음 과정을 진행하셔야 돼요. 오늘은 정사서 2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시험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제가 블로그에 더 자세하게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 상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